자, 지금 여러분한테 2차 메뉴까지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요거 이제 요 순서대로 이제 작업을 할 건데 1차 메뉴 마크업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마크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메뉴 박스, 그 다음 UL, LI 곱하기 3개 정도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4개 쓰신 분들은 잘하신 거예요. 1차 메뉴 아이템이라고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해줄게요. 자, 그러면 1차 메뉴는 이제 끝났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노멀라이즈는 필수적으로 해줘야죠. 그래서 주석을 건 다음에 자, 노멀라이즈다 라고 적어주신 다음에 메뉴 1 자, UL, 메뉴 1이 아니죠. 노멀라이즈죠. 바디, UL 그 다음에 LI한테 여러분들 마진형 준 다음에 패딩형 준 다음에 리스트 스타일을 어떻게 해주면 돼요? 논 처리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이너리트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항속을 받게끔 만들어줘야 되고 텍스트 데코레이션도 논 처리해주게 되면 여러분들 뭐죠? 자, 일반적인 노멀라이즈는 완료가 된 거죠. 자, 그러면 1차 메뉴 아예 완성시켜 달래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메뉴 박스라고 쓸 거고요. 주석을 걸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1차 메뉴 그 다음에 1차 메뉴 아이템이라고 적어줄 거예요. 이렇게 적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 실무에서는 이렇게 다 일일이 주석 걸면서 작업을 하진 않아요. 자, 그러면 메뉴 박스는 누굴 말하는 거냐면 바로 요 메뉴 전체를 감싸고 있는 요 녀석을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차 메뉴는 누굴 말하는 거냐면 메뉴 1의 자식인 UL을 말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줄 거냐면 저는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일단 그걸 하기 전에 백그라운드 컬러 좀 칠해 봅시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이라 주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얘가 이제 텍스트이기 때문에 메뉴 1 입장에서 UL은 하나의 텍스트로 취급된다. 그러면 얘를 가운데로 정렬할 여지가 있다 없다? 있겠죠. 그러면 텍스트 라인을 센터를 주게 되면 UL이 일단 가운데로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정답 예시 보면 살짝의 이제 왼쪽과 오른쪽에 여백이 있는 걸 봐서 패딩을 얼마큼 0.10픽셀 정도 주면 되고요. 보더 레디우스도 10픽셀 줘서 살짝 둥그스름한 모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작업이 끝났고요. 이제 메뉴 아이템을 작업을 해줄 건데 걔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LI를 말하는 거예요. 자, 얘는 그냥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만 주면 사실 끝나요. 한 줄로 배치해주는 역할인데 근데 여기다가 이제 패딩을 주시는 분들이 이제 있을 거예요. 근데 패딩을 여기다가 주면 안 됩니다. 상황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 왜 주면 안 되냐? 여기서 이제 두드러지는 거죠. 자, 제가 여기다가 A라서 볼게요. 보더를 칠해보신 분들은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보더, 솔리드, 레드 칠해보면 얘는 공간이 최소란 말이야. 근데 그에 비해서 이 녀석은 어때요? 굉장히 크죠? 그죠? 블루 칠해보면 얘는 공간이 이만큼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 A라는 녀석이 이 공간을 가득 채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패딩을 여기다 안 줄 거고 여기다 줄 겁니다. 자, 근데 여기다가 주면 또 문제가 발생하죠. 뭐예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까도 저번에도 말씀드린 패딩이 제대로 들어간 거예요? 아니죠. 자, A는 디스플레이가 인라인이기 때문에 패딩 마진 높이 너비가 제대로 안 먹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얘를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으로 바꿔줄 건데 근데 여기다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도 사실 이제 상황마다 다르긴 하지만 인라인 블록으로 주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만약에 부모의 너비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면 어떻다? 얘도 공간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거는 부모의 너비가 어떻게든 바뀌든 상관없이 A가 그 너비, 부모의 너비만큼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걸 뭘로 바꿔라? 블록으로 바꿔라. 그러면 얘가 늘어나면서 부모의 너비가 바뀌면서 어떻게 돼요? 같이 늘어나겠죠. 자,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보더 칠해보던 백그라운드 컬러를 칠해보던 똑같이 해도 됩니다. 칠해보면 이만큼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백그라운드 컬러 이제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할 거냐면 마우스를 올려야죠. 너비도 그냥 지울게요. 이제 필요 없어요. 자, 메뉴 1에 UL 자식인 LI 그 다음에 걔한테 호버했을 때 A 컬러를 어떻게 화이트로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는 뭘로 주면 된다? 블랙으로 주면 되겠죠. 자, 얘는 뭐라고 쓸 거냐면 호버된 1차 메뉴 아이템이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뉴가 완성이 됐네요. 뭐 A에다가 폰트 웨이트에 볼드 주는 거는 뭐 이거는 귀여우니까 그냥 이렇게 주면 되고요. 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요? 2차 메뉴를 마크업 해달래요. 그러면 2차 메뉴 마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한다 했죠? li의 자식으로, 즉 a의 형제로 ulli가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이거 어느 색으로 이렇게 넣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어떻게 할 거다? ms를 이용해서 한꺼번에 쓸 겁니다. 그래서 내부에 다시 쓰겠습니다. 메뉴 li 곱하기 3개, 그 다음에 href 샵 1차 메뉴 아이템. 자, 이렇게 하면 이거는 뭐다? 1차 메뉴 마크업인 거죠. 근데 2차 메뉴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 ul이라는 녀석이 어디로 들어가면 된다? a의 형제로 들어가면 되니까 플러스 이렇게 쓰면 돼. 끝이죠. 그죠? 그 다음 2차 메뉴 아이템이라고 쓰게 되면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마크업을 진행할 수 있다. HTML 자체를 잘못 쓰시는 분들은 이제 요 CSS가 제대로 반영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잘 반영하셔야 됩니다. 자,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거는 물론 여기서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해도 되는데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요 UL이라는 거 있잖아요. 정확하게 요 2차 메뉴 2차 메뉴를 숨기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2차 메뉴라고 적어줄 거예요. 왜냐면 2차 메뉴를 숨기지 않고 작업을 하게 되면 보기가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메뉴 1의 자식인 li의 자식인 ul. 자, 얘가 뭐예요? 자, 얘가 2차 메뉴죠. 그러면 숨기는 거는 디스플레이 논 처리하면 숨김 처리가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 2차 메뉴 마크업 완료했네요. 평소에 숨기는 것도 완료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메뉴를 유령화 시켜달라는 건 뭘 해달라는 거예요? 포지션? 앱솔루트 다 주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앱솔루트를 준 다음에 자, 1차 메뉴 아이템을 유령에 집화를 해달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해볼게요. 자, 요거를 호버된 2차 메뉴라고 쓸게요. 그러면 li한테 호버를 한 다음에 자, 얘를 나오게끔 만들어야 돼요. 이거는. 자, 그럼 나오게 만들어 볼게요. 자, 나오게 만들면 이거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일단 2차 메뉴한테 배경색이 없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2차 메뉴한테 동일하게 배경색을 한번 부여를 해볼 건데 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단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얘는 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포지션 앱솔루트를 이용하고 포지션 앱솔루트를 준 녀석이 딱히 좌표값을 주지 않는 이상 뭐가 된다고요? 그 녀석은 원래 자기 위치 그대로 나온다 했죠. 지금 2차 메뉴 자체가 요 위치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녀석의 위치는 현재 여기라는 거죠. 여기. 별도의 좌표값 부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 지금 유령의 집, 즉 갇혀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현재 2차 메뉴는 유령이 된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탑을 조정해버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탑을 제가 10%라 써볼게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돼요. 해당 원래 위치에서 10%만큼 위로 밀어내는 거죠. 30% 주면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 상태를 레프트 0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우스로 올릴 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올리니까 얘가 알아서 따라온다는 거.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녀석을 지금 우리 구조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메뉴를 만들었다 했을 때 여기 지금 메뉴가 이렇게 있죠. 얘가 li예요. li.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a가 지금 들어있는 상황인데 2차 메뉴라는 거는 현재 여기가 원래 위치란 말이에요. 이 녀석이 나오는 위치가 지금 이제 너비도 마찬가지 이렇게 나오겠죠. 왜? 자, 포지션 앱솔루트가 된 녀석은 너비가 어떻게 된다고요? 최소로 줄어든다 했죠. 그러니까 현재 텍스트만큼의 너비를 가진 상태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얘한테 여러분들 탑을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고 레프트 주면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유령화가 된 상태에서 지 멋대로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좌표값을 주면.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얘한테 기준점을 줘가지고 그 기준점 안에서만 움직이게끔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기준점이 뭐냐면 li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생각이죠. 아니 강사님 그러면 A한테 주지 않고 굳이 li한테 주는 이유가 있나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통 이제 포지션 앱솔루트를 주고 그 다음에 렐라티브를 준다 했을 때 렐라티브가 우리가 유령의 집하잖아요. 렐라티브를 준다 했을 때 그 형제인 A한테 거는 게 아니라 보통은 그 녀석의 부모한테 거는 게 거의 관례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관례라기보다는 얘한테 걸어줘야지만 조금 안정성 있게 우리가 얘를 조정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해당 위치를. 왜냐면 A라는 거는 너비도 바뀔 수 있고 패딩도 조정될 수 있고 또는 이제 너비가 최소화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따라서 얘를 여기다가 걸어버리면 이 녀석이 변경되는 거에 따라서 얘도 같이 모양새가 바뀌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한테? 이 1차 메뉴 아이템이 요 li한테 포지션 렐라티브를 거는 거죠. 그러면 얘만 제가 배경색을 조금 별도로 레드라 쓸게요. 그 다음에 포지션 렐라티브를 여기다 걸라 했으니까 포지션 렐라티브. 자, 그러면 이렇게 걸게 되면 이렇게 나오겠죠.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li한테 걸려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탑을 0 줘볼게요. 자, 탑을 0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 위에 딱 붙겠죠. li를 기준으로. 그쵸?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50% 하게 되면 그 녀석이 반만큼 내려올 테고, 그러면 100%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예 밀어내니까 여기 딱 붙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 이 li를 기준처럼 100%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li를 벗어나지 않는다? 부모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왜냐면 포지션 앱솔루트가 된 녀석을 li가 포지션 렐라티브가 되면서 유령의 집합, 그 유령의 집에 유령을 가둔 상태잖아요. 그렇게 되면 얘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레프트형은 이제 웬만하면 붙여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UL이 너비가 최소화로 줄어들었으니까 얘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너비를 100% 주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주면 된다. 자, 그러면 색상을 다시 원상부터 돌려볼게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뭐 하래요? 유령의 집화도 했으니까 2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도 꾸며달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2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라 했냐면 선택자를 이용해서 일단 내가 원하는 걸 찝어내라 연습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메뉴 1의 자식인 UL. 자, 얘가 1차 메뉴, 얘가 1차 메뉴 아이템, 얘가 2차 메뉴, 얘가 2차 메뉴 아이템, A가 2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 이렇게 접근하셔야죠. 저는 그냥 이렇게 썼는데 여러분들이 ASML 구조를 확인을 하면서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한테 동일하게 요 속성 있잖아요. A. 그죠? 요거를 그대로 얘한테도 반영을 해줘야겠죠. 그래야지만 2차 메뉴도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해야 돼요? 호버까지 작업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자, li한테 호버를 했을 때 2차 메뉴 아이템한테죠. 그러면 어떻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1차 메뉴 아이템한테 호버를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 얘는 호버된 2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쓰신 분들은 물론 이제 완성을 하신 건데 잘하신 겁니다. 근데 보시면 뭐가 발생했죠? 결국에는 중복이라는 게 발생한 걸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중복을 떠나서 지금 배경색이 1차 메뉴의 배경색이 얘고 2차 메뉴 배경색이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동일하게 지금 줬는데 고객 요청에 의해서 이 1차 메뉴의 배경색이 마음에 안 든대요. 그러면 1차 메뉴의 배경색이 마음에 안 드니까 이 녀석의 배경색을 예를 들어서 골드로 변경해달래요. 그러면 1차 메뉴 배경색이 바뀌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줘야 돼요? 2차 메뉴 아이템의 배경색도 어떻게 해줘야 돼요? 같이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3차 메뉴, 4차 메뉴, 5차 메뉴까지 배경색이 동일하대요. 근데 1차 메뉴 배경색이 바뀐다 해가지고 2차 메뉴, 3차 메뉴, 4차 메뉴, 5차 메뉴까지 배경색을 다 동일하게 이렇게 일일이 변경해주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별로 좋지 못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별로 좋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그래서 문제에 뭐라고 돼 있어요? 2차 메뉴의 배경색, 즉 2차 메뉴의 배경색을 줬고 모든 메뉴의 배경색을 한 번에 처리하래요. 자, 이럴 때 사용을 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후손 선택자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현재 배경색이 걸려있는 건 뭐예요? 1차 메뉴, 2차 메뉴, 즉 UL한테 지금 배경색이 걸려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자, 메뉴 1에 후손인 UL한테 쓸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모든 UL이 검색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ASML 상에 있는 모든 UL이 검색이 되면서 자, 이 녀석한테 뭐가 가능해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한 번에 일컬 처리하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얘는 N차 메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배경색이 이렇게 걸려있는데 제가 지워볼게요. 그러면 2차 메뉴까지 배경색이 잘 반영이 됐을까요? 잘 됐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고객의 요청에 의해서 배경색 변경해달라면 나는 여기만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변경해주면 2차 메뉴까지 배경색이 한 번에 바뀐다는 거죠. 자,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 2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 그 다음에 1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 호버했을 때 디자인이 결국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각각의 1차 메뉴 텍스트, 2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를 디자인을 다르게 해준다. 즉 마우스로 올렸을 때 디자인이 다르다 하면 상관이 없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지금 뭐예요? 하나가 바뀌면 일일이 또 다 바꿔줘야 되는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한 큐에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저는 요거 안 쓸 거예요. 자, 이거 안 쓰고 어떻게 쓸 거냐면 그냥 요 1차 메뉴 아이템이라고 작업해 놓은 거 있잖아요. 요거를 n차라 쓸 거고 요 ul과 메뉴1 사이를 또 끊어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뭐가 가능해요? 자, 이렇게 하면 메뉴 1의 모든 후손이 ul이니까 그 모든 후손인 ul의 자식인 li한테 마우스를 올렸을 때, 즉 얘한테도 마우스를 올렸을 때, 얘한테도 마우스를 올렸을 때 그 a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복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복을 발생시키지 않고도 여러분들 코드 작성이 가능하고요. 자, 마찬가지죠. 자, 여기 1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 그 다음 2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도 동일하죠. 그죠? 중복은 별로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도 동일하게 여기를 어떻게 또 끊어주면 얘를 n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라고 쓸 수 있고 요거를 여러분이 안 써도 된다. 자, 그러면 안 썼을 때 어떻게 될까요? 동일하게 반영이 되죠. 어때요? 코드가 굉장히 간략해지고 그 다음에 중복도 최소화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 별도로 디자인을 해야 한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디자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동일한 디자인의 중복을 최소화시키는 게 굉장히 좋은 코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신 분들은 굉장히 잘하신 거고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연습이 계속 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메뉴를 만드는 기초적인 방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요거 안 되면 나중에 뭔가 진짜 실전 메뉴 만들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때는 좀 더 구조가 복잡해지고 디자인을 줘야 되는 것도 좀 더 이제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연습이 안 되면 다음에 뭐 2차 메뉴, 3차 메뉴 만드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 자, 여튼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다? 2차 메뉴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신 분들은 잘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석을 걸어 보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나도 작업하는 나도 찾기가 편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찾기가 편하고 그 다음에 처리할 때도 어디 부분을 수정해야 되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코드를 봤을 때 여러분들 나름대로 작성한 코드 봤을 때 뒤죽박죽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뭐 UL이 맨 밑에 있고 LIA는 뭐 위에 있고 그런 분들은 코드를 웬만하면 순서대로 작성하려고 자꾸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가독성 높은 코드를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어요. 물론 가독성 높은 코드는 고객이, 그러니까 내가 만든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고객이 볼 일은 없죠, 코드를. 근데 협업이란 말이에요. 일이라는 거는 혼자 일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회사 들어가면 같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같이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내 맘대로 여기다 뒀다가 저기다 봤다가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이 내가 이게 나름대로 막 여기다 놓고 저거다 놓고 화장품 여기다 놓고 뭐 빨랫강 이렇게 놓고 뭐 널브러진 거 내 나름대로 정리가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내 집에 왔을 때 어떻게 생각해요? 야, 너 집이 왜 이렇게 개판이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엄마가 늘 한 소리 있잖아요, 어머니가. 야, 집 좀 청소해라. 근데 우리는 뭐라고요? 이거 내 나름대로 내가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 놓은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가독성 높은 코드를 작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신 분들은 굉장히 잘하신 거고 혹시라도 이게 안 됐다 하신 분들은 한 번 더 작성을 해보면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